조인 장군, 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감히 내 부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았죠. 오늘 밤 당장 강을 건너서 신야성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온 단복, 그러니까 서선은 유비에게 조인이 틀림없이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까요? 단복의 계획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조인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오면 번성은 텅 비게 될 테니 바로 그때를 노려서 번성을 차지하자는 거였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조인 군대가 강을 건너왔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양쪽 군대가 딱 마주서자 조자룡이 앞으로 나섰고 조인의 부하 이전 장군과 맞붙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전은 조자룡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후퇴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돌아온 이전 장군이 유비 군대가 강하니까 일단 후퇴하자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자 조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힘 빠지는 소리를 한다면서 당장 목을 베라고 소리치죠. 이 장면을 보면 조인의 맹목적인 분노와 자존심이 얼마나 이성적인 판단을 가리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간신히 말린 덕에 이전은 목숨을 건졌지만 조인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음 날을 기약합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조인 군대는 아주 복잡하고 신기한 진법을 쫙 펼쳐 보여요. 그러고는 유비 쪽을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우리 진의 정체를 알겠느냐? 이 거대한 미로 같은 진법 앞에서 유비의 군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바로 그때 단복이 높은 곳에 쓱 올라가서 진법을 살펴보더니 그 정체를 바로 간파합니다. 이건 바로 팔문금세진이라는 진법이었던 거죠. 사는 문, 멋진 문, 열린 문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나머지 5개의 문으로 잘못 들어가면 큰 위험에 빠지는 그런 복잡한 미로였어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단복은 이 복잡한 진해의 치명적인 약점을 딱 꿰뚫어 본 거예요. 바로 가운데를 지탱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동남쪽 사는 문으로 들어가서 중앙을 무너뜨리고 서쪽 멋진 문으로 쏙 빠져나오자는 거였죠. 정말 기가 막힌 전략 아니에요? 명령을 받은 조자룡은 용감한 군사 500명을 이끌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와! 함성과 함께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니까 조인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자룡이 진법을 막 헤집고 다니자 거대한 미로는 와르르 무너졌고 유비의 총공격에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해서 도망치기 바빴죠. 이 승리로 유비는 텅 빈 번성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승리가 그냥 성 하나를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드디어 유비에게 천하를 도모할 머리가 생겼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이렇게 크게 진 조인은 허도를 돌아가서 조조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신들을 단번에 무너뜨린 단복이라는 엄청난 책사의 존재를 알리죠. 조조는 대체 단복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때 조조의 책사 정욱이 실적 웃으면서 그 인물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그의 이름은 단복이 아니라 서서, 자는 원직이라는 거였죠. 정욱은 과거에 서서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일부터 이름을 바꾸고 학문에 매달렸던 이야기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가짜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천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조조가 서서의 재주가 정욱, 자네랑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욱이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보다 10배는 뛰어납니다. 조조의 신임을 받던 책사 정욱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조조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런 인재가 유비에게 갔다니 이건 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정욱한테는 계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강점인 효심을 이용하자고 제안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서서니까 그의 늙은 어머니를 허창으로 모셔와서 아들을 부르게 하면 틀림없이 올 거라는 계획이었죠. 사람의 가장 고귀한 마음인 효를 무기로 삼다니 그야말로 잔인하면서도 효과적인 계책이었던 겁니다. 조조는 곧바로 서서의 어머니를 허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의 어머니,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조조가 유비를 깎아내리면서 아들을 좀 회유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조를 향해 불호령을 내리는 겁니다.
유비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조조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라고 꾸짖으면서 옆에 있던 벼루를 던지려고까지 하죠. 서서의 어머니를 죽이려던 조조는 정욱이 말려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정욱은 여기서 더 무서운 계략을 실행에 옮기죠. 그는 서서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척하면서 그녀의 글씨체를 몰래 익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필체를 똑같이 흉내내서 아들을 부르는 가짜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담긴 이 한 문장, 내 목숨이 시로라기처럼 위태로우니 어서 빨리 와서 엄마를 구해다오. 이건 아들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의 가짜 편지를 받아든 서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정말 샘물처럼 펑펑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조에게 잡혀 목숨이 위태롭다니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곧바로 유비를 찾아가 작별을 고하기로 결심합니다. 서서는 유비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고 모든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가 잡혀 계시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떠나야만 한다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유비 역시 왈칵 눈물을 쏟고 맙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정을 어떻게 막겠냐며 서서 걱정 말고 어서 가보라고 해요. 인재를 잃는 그 슬픔 속에서도 상대를 먼저 헤아리는 유비의 덕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떠나는 서서는 유비에게 굳은 맹세를 합니다. 비록 몸은 조조에게 가지만 죽는 날까지 조조를 위해 단 하나의 계책도 내지 않겠다고요. 이 약속은 혼란의 시대에 충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서서의 마지막 진심이었고 훗날 그는 실제로 이 맹세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유비의 슬픔은 정말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는 서서가 떠난다면 자기도 이 모든 걸 그만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왼팔과 오른팔을 잃는 것 같다는 그의 말에서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군주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모두의 배움을 받으면서 서서는 길을 떠납니다. 유비는 차마 헤어지기 아쉬워서 한참을 따라가죠. 마침내 서서의 모습이 저 멀리 나무숲 너머로 사라지자 유비는 채찍으로 그 숲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저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싶구나. 내 소중한 친구 원칙을 보는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서서가 다시 말을 막 채찍질하면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유비의 얼굴이 환해졌죠. 혹시 떠나지 않으려는 걸까? 기쁜 마음에 달려나간 유비에게 서서는 아주 중요한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서서는 마음이 너무 어지러운 나머지 유비에게 꼭 추천해야 할 인물에 대해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겁니다. 양양성 근처 용중이라는 곳에 아주 놀라운 인재가 숨어 살고 있다는 거였죠. 이 한마디가 유비의 운명, 아니 천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유비가 그 인물의 재주가 서서 자신과 비교하면 어떠냐고 묻자 서서는 정말 극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자신을 그분과 비교하는 것 말이죠. 까마귀가 봉황과 짝이 되려고 하고 조랑말이 기린과 경주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인재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서서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복성은 제갈, 이름은 량, 자는 공명. 사는 곳 언덕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 와룡선생, 즉 누워있는 용이라 부르는 사람. 바로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이 역사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유비는 하고 깨달은 거예요. 과거 수경 선생이 했던 예언의 의미를요. 와룡이 바로 제갈공명이었던 거죠. 서서를 잃은 슬픔은 곧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유비는 이 누워있는 용을 얻어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정말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